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3, 이름은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 서울 외곽에 살고 있지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사람들 말로는 노년엔 혼자가 편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아직도 남편이 툭툭 던지던 말투가 그립습니다. 웃으면서도 버럭버럭 하던 그 사람 말이에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 키웠습니다. 딸은 비혼주의자며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고, 아들은 결혼 후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줄만 알았지요. 하지만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들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몇 년 전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는 서울에 그대로 남았고요. 일 때문에 따로 지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혼자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진짜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급하다는 날엔 손녀 소연이를 데려다 봐주기도 하고, 반찬도 나눠주고, 신발이며 고기며, 그 아이 필요한 건 다 해줬지요. 엄마, 그만 좀 해. 올케는 엄마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 지 힘든 거 엄살처럼 말하면서 엄마한테 다 맡기잖아. 그래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요즘 애들 사는 거 힘든 거 나도 알아.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해줘야지. 딸은 속이 상했겠지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마음속으론 서운함이 쌓였지만 내 자식 가정이 잘 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손에는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 이번에 백화점에서 무슨 행사 하길래 샘플 몇 개 받았거든요. 어머니도 피부 신경 쓰셔야죠. 이거 좀 써보세요. 기분 좋게 웃으며 건넨 그 봉투 안에는 작은 화장품 샘플 몇 개, 그리고 접이식 장바구니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고맙다. 근데 이거 다 샘플이네. 장바구니도 행사 같은 데서 나눠주는 거구나. 요즘 이런 게 더 실용적이에요. 굳이 비싼 거 안 사셔도 돼요. 저희 친정엄마도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냥 별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었지만 그날 저녁 시장에서 마주친 옆집 김 씨가 그러더군요. 정순 씨, 있잖아요. 지난주에 백화점 갔더니 정순 씨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딸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백화점 화장품 세트에 명품 가죽 가방까지 사줬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 사위가 돈 잘 번다면서. 그 말을 듣고는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나한텐 샘플 몇 개랑 행사 장바구니 하나 주면서 친정어머니한텐 그렇게까지 챙겼단 말이잖아요. 그래. 뭐 친정 챙기는 게 나쁠 건 없지. 그래도 나도 걔 시어머니인데 이건 너무하잖아. 사람 마음이 샘플 하나, 장바구니 하나면 족하다는 거지.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샘플 봉투만 바라봤어요. 뚜껑도 닫히지 않는 작고 흐릿한 글씨가 적힌 화장품 봉지. 이걸 바르라고 준 거구나. 내 손등에 살짝 잡았더니 향도 그저 그런 싸구려 향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언제 뭘 더 바란 적 있던가요? 그냥 마음만이라도 정성 어린 말 한마디만 있었으면 됐는데 그 아이 눈엔 나는 그냥 번거로운 시어머니일 뿐이었겠지요. 그렇게 저는 또 마음을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유난히 하늘이 맑고 공기가 좋아서 괜히 마음이 들떴어요. 아들한텐 연락이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며느리랑 손녀가 와 줄까 싶어 마트에서 장도 보고 갈비도 재워두었지요. 그러다 오전 11시쯤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띵 하고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바쁜 일만 마무리되면 꼭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속으론 서글프고 많이 서운했지만 내 스스로 나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점심쯤 모르는 택배가 왔습니다. 여기 박정수님, 택배 왔습니다. 카네이션 화분이네요. 화분 하나에 조그마한 카네이션이 달랑.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토록 중요한 날인데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올케 오늘 못 온다고 했어요? 나 지금 얘 SNS 봤는데 엄마 몰래 해외여행 간 것 같아. 그 친정 식구들하고. 그것도 비즈니스석 타고. 뭐라고? 해외여행? 그럼 오늘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카네이션 화분이 어찌나 가벼워 보이던지 눈물보다 한숨이 먼저 터져 나왔지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전에 제가 만들어준 가족 카드 혹시 엄마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혜진이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번에 가져갔는데 왜 무슨 일 있니? 카드 명세서 보니까 이상한 게 좀 보여요. 엄마, 혹시 혜진이한테 화장품 받은 거 뭐 있으세요? 아니야. 무슨 소리냐? 나 샘플 몇 개 받은 게 다야. 도대체 왜 그러니? 그게 아니라 혜진이가 엄마 명의로 된 그 가족 카드로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샀더라고요. 근데 수령이는 장인어른 댁이고요. 엄마한테는 왜 샘플만 준 거죠? 나는 마음이 쿵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SNS 보니 처갓집 식구들하고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여행 갔대요. 근데 엄마한테는 거짓말하고 화분 하나 보냈잖아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지? 알겠어요. 엄마, 제가 혜진이랑 얘기해봐야겠어요. 며느리 혜진이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들과 며느리는 한바탕 다퉜다고 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그렇게 거짓말하고 엄마 카드로 쇼핑하고 여행 가는 게 말이 돼? 누가 당신더러 지방 가랬어?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당신 엄마가 내 사정을 제대로 아시기나 하냐고. 너 말이 너무 심하네. 엄마가 널 얼마나 도와줬는지 네가 더 잘 알잖아. 반찬 싸다 주고 애도 맡아주고 심지어 네가 바쁘다고 할 땐 본인 일 다 제쳐두고 달려가셨잖아. 그거야 어머니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내가 강요한 거 아니야. 나도 힘들었다고. 근데 왜 장모님한테는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이랑 화장품 다 사주고 우리 엄마한텐 샘플 봉투 하나야? 도대체 샘플이 뭐야? 그게 대체 무슨 예의야? 지금 그걸 따지고 싶어? 친정 챙긴 게 잘못이라는 거야? 친정 챙기는 게 문제라기보다 엄마를 대하는 네 태도야. 너 지난번에도 나 출장 간다니까 급하다고 애 맡겨놓고는 여행 간 거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갔잖아. 알고 봤더니 그때도 내 카드로 장모님이랑 해외 나갔다며. 그리고 어버이날 엄마한테는 시들어가는 화분 하나 달랑 보내고 장모님이랑은 심지어 그것도 비즈니스석까지 타고 해외를 가. 네가 진짜 제정신이야? 됐어. 또 엄마 타령이야. 지긋지긋하다 진짜. 당신은 평생 엄마 치맛자락 못 놓고 살겠지. 치맛자락. 그 엄마가 너랑 소연이 뒷바라지 다 해줬어. 그걸 치맛자락이라고 말해? 어쩜 당신이라는 사람은 정말 넌 진심으로 엄마를 한 번이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있냐? 됐어. 말 돌리지 마.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거야. 당신은 맨날 엄마랑만 통화하고
나 혼자 외로워 죽겠다고. 그래서 외로웠다는 이유로 내 카드로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고 엄마한테는 장바구니랑 화장품 샘플이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렇게 무시를 해? 나는 그냥 나도 챙겨야 할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였어.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했고. 그래. 그럼 엄마가 장모님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엄마는 너한테 가족이 아니야? 그렇게 말없이 참고 다 받아줬던 우리 엄마가 이제 너에겐 그냥 샘플이나 던져줄 정도의 존재냐고.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을 거야. 월급 통장 내가 관리할게. 그리고 엄마한테 꼭 직접 사과해.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며칠 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쩐 일이니? 나는 며느리가 나에게 사과를 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아들 돈으로 저번에 친구분들하고 해외여행 다녀오셨잖아요.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소연 아빠가 통장을 뺏어가서 저 지금 소연이 고기 한 점 못 사줄 지경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니? 돈 좀 주세요. 당장 필요한 것도 많은데 어머니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해하시죠? 그리고 알아서 소연 아빠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아셨죠? 나는 있는 돈을 대충 챙겨서 봉투에 넣은 다음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내가 가진 게 지금 이게 다란다. 어머님, 설마 이거밖에 안 돼요?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요새 이걸로 뭘 해요? 도대체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속에서 부글부글 뭔가가 끓어올랐지만 손녀 소연이를 생각해서 꾹 참고 장 보려고 빼놨던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뒤 또 한 번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저희 당분간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소연 아빠가 주는 생활비가 쥐꼬리만큼이라 도저히 못 살겠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혜진아,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생활비 300만 원으로 고기도 우유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나마 어머님이 계셔서 다행이지 뭐예요. 저 이해하시죠?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는 가방을 툭 던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 방 너무 답답하네요. 에어컨 필터는 좀 갈아주세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언제 하셨어요? 세면대에 머리카락도 막혀 있고요.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좀 바빠서 요 며칠 손을 못 댔어. 미안하구나. 어머니, 아무리 시골분이셔도 위생은 좀 챙기셔야죠. 그리고요, 쓰레기통도 좀 자주 비워주세요. 제가 소연이랑 지낼 건데 냄새 나면 곤란하잖아요. 나는 손녀 소연이를 보며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이는 나를 끌어안으며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진짜 살아도 돼요? 엄마가 이 집 좋대요. 가게도 가깝고 나중에 어차피 우리 집 될 거라고 하던데. 나는 애써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가 여기 있으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리고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이웃들 사이에 믿지 못할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사실이요. 저기 정순 씨, 며느리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남자랑 차 타고 가는 거 내가 봤어. 그날 친정 간다더니 웬 남자랑 손 꼭 잡고. 에이, 설마 그래도 아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아이도 안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날 소연이 우리 집에 와서 정순 할머니랑 있었거든요. 근데 정순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이를 어쩜 좋아? 차라리 그냥 정순 씨한테 말해보는 게 어때요? 이런 일일수록 당사자들이 알아야지, 안 그래? 내 생각도 그래요. 내가 정순 씨를 만나볼게요. 어느 날 이웃집 김 씨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나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그냥 못 본 척 넘기려다가 저번 주에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어떤 남자랑 차 타고 가는 거 내가 봤어. 뭐라고?
그날은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더 이상하게 생각했지. 차 안에서 마구 웃고 손도 꼭 잡고 내가 괜한 소리 했나 싶지만 정순 씨가 너무 착해서 혹시 또 다쳐주기만 할까봐. 고마워. 나중에라도 말 안 해줬으면 나 정말 몰랐을 거야. 그리고는 이웃 아주머니가 내 등을 한 번 쓰다듬고 갔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다. 내 귀를 의심했고 그 사람들이 잘못 봤다고 믿고 싶었다. 나는 고민하다가 딸에게 전화를 했다. 미영아, 혹시 혜진이 요새 뭐 이상한 거 없니?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엄마, 사실 저도 SNS 보다가 이상한 거 몇 번 봤어요. 누가 봐도 데이트 같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말 안 드렸는데 뭐라고? 이게 정말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나 몰라. 흑흑. 은호한테 말해야겠다. 더는 안 되겠어. 나는 아들 은호에게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더는 못 참겠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네 아내 말이다. 혜진이가 요즘 이상해.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다른 남자랑 차 타고 다녔다더라. 손도 꼭 잡고 말이야. 뭐라고요? 다른 남자요? 설마요, 엄마. 그건 오해일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나도 처음엔 그랬다. 근데 이웃들도 그렇고 네 누나도 말하더라. SNS에도 이상한 사진이 있었다고. 은호야, 엄마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확인해 볼게요. 만약 사실이라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길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혜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너 나한테 말할 거 혹시 없어? 지금 그 얘기를 또 왜 꺼내? 내가 또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혜진아, 너 정말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엄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너 스스로 기억은 해? 내가 없는 동안 엄마한테 소연히 맡겨놓고 무슨 급한 일 생긴 것처럼 말하더니 다른 남자랑 여행을 갔어. 그리고 엄마한테는 화장품 샘플이랑 장바구니 하나 보내놓고 장모님한테는 백화점 화장품이랑 명품 가방 사주면서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이해해 주셨잖아.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었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너한테 밥 사주고 신발 사주고 가방까지 사줄 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그딴 짓이야? 엄마는 너 두둔하면서 힘들어도 네가 더 힘들까봐 이해해 주려고 하셨다고. 그리고 그 남자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냥 친구지. 그냥 친구야. 그냥 친구 사이인데 손잡고 여행까지 가? 넌 지금 우리 가족을 우습게 보고 있어. 그때 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알 수 없는 사진 2장을 들고요. 엄마, 은호야, 이거 내가 좀 알아봤어. 내 친구 통해서 사진 몇 장 얻었는데 이것 좀 봐봐. 사진에는 며느리가 다른 남성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커피를 마시고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듯한 셀카가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손잡은 장면도 찍혔어. 혜진이가 실수로 SNS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긴 한 것 같은데 캡처한 사람이 있었더라고. 은호가 사진을 보더니 이내 눈빛이 달라졌고 입술을 꽉 깨물고는 말했습니다. 됐어. 여기까지야. 김혜진, 너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내 인생, 우리 소연이 인생까지 망치게 둘 수 없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너랑은 한시도 같이 있기 힘들 것 같으니 내가 들어오기 전에 짐 싸서 당장 나가.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나와 딸 미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 은호 씨랑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고도 무사할 것 같으세요? 저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들 은호가 또 찾아왔습니다. 개진아, 우리 이혼하자. 자, 여기 도장 찍어.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야. 나한텐 너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정신 차린 건 나야. 그동안 엄마한테 했던 짓, 그리고 날 속이고 딴 남자 만난 거. 다 알고 있어. 증거도 있어. 이젠 끝이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소연이 생각해서라도 우리 가정은 지켜야 하잖아. 소연이. 넌 이제 소연이 볼 자격도 없어. 네가 아이 맡기고 뭘 했는지 알아? 난 더 이상 네 말에 속지 않아. 혜진이는 바닥에 주저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호는 단호하게 집을 나섰어요. 그날 나는 마트를 가려고 나갔다가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순 씨, 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괜한 말일 수 있는데 뭔데요? 김 씨, 갑자기 왜 이래요? 그 집 며느리 말이에요. 요 근래 내가 몇 번이나 또 봤어요. 저기 동네 근처 커피숍 뒤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랑 싸우고 있는 것도 봤고 은행에서 돈다발을 그 남자에게 건네는 것도 봤어요. 그러더니 다시 팔짱을 끼고 가더라고요. 그냥 아는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해서, 정말 볼 때마다 너무나 이상해서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랖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은호를 어릴 때부터 봐왔고 그 집 며느리가 다른 남자한테 돈을 주는 거 보고 틀림없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날도 친정 간다고 했었는데 그날 저녁 은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은호야, 나도 참으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너한테 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또 무슨 일 있었어요? 혜진이가 친정 간다고 했던 날에 동네 사람이 다른 남자랑 있는 걸 봤대. 그냥 커피 마신 수준이 아니라 여느 연인처럼 싸우고 혜진이가 그 남자에게 돈 뭉치를 전달하는 것도 봤단다. 그래서 생활비가 없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아니겠니? 네가 주는 생활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계속 그렇게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있었나 보구나. 이를 어쩌니 정말. 뭐라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마음에 걸려서 내가 괜히 신경 쓰는 걸까 싶기도 했는데 은호야, 네가 좀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니? 아들 표정이 굳어지며 휴대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확인하더니 곧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나야. 혹시 예전에 준 그 사진 말이야.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어디서 찍혔는지 언제였는지 말이라. 아들은 다시 혜진이와 대면을 했습니다. 개진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그 남자, 대체 누구야? 무슨 관계냐고.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친한 오빠야. 진짜야, 은호 씨 믿어줘. 옛날에는 내 말이라면 다 믿어줬잖아. 이제는 내 말보다는 어머님 말을 더 믿는 거야, 설마? 친한 오빠랑 여행을 가. 손잡고 커피 마시고 팔짱 끼고. 그런 오빠가 어딨어? 내가 바보야? 널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은호 씨, 미안해. 그 사람, 그냥 위로가 필요했던 거야. 당신이 지방 내려가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너무 외로웠다고. 외로우면 바람을 펴. 그걸 지금 핑계라고 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랑 우리 엄마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와서 이미 끝났어. 나는 널 다시 신뢰할 수 없어. 이혼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소연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고.
소연이까지 데려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은호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밤 딸 미영이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확실해요? 사진은 제대로 찍혔죠. 얼굴은 잘 나왔고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며느리와 낯선 남성이 다정하게 웃으며 차 안에 앉아 있는 사진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받은 은호는 사진을 책상에 올려두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이거 보고 얘기하자. 은호는 봉투를 내밀었고 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보고는 표정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래? 이 남자. 이래도 그냥 아는 오빠야? 이 사진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한 번만, 진짜 이번 한 번만 봐줘. 됐어. 이제 끝내자. 나 너하고 더는 못 살겠어.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다. 여기서 진짜 이혼하자. 안 돼. 소연이 생각해서라도. 당신, 이렇게 매몰차게 나올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 말은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는 거냐고. 야, 정은호. 은호 씨, 우리 제발 소연이를 생각하자. 응, 은호 씨. 소연이. 네가 소연이 생각했으면 이 짓을 안 했겠지. 내 딸한테 그런 엄마 필요 없어. 널 엄마로 두는 게 더 불행이야. 혜진이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은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미웠지만 그 모습을 보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은호 씨. 나 정말 잘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제발, 제발. 그만해. 네 눈물.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이미 너무 늦었어. 은호는 며느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뒤돌아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후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혜진이는 나를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혜진이는 탁자 위에 있는 내 휴대폰 배경화면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 없이 행복해 보이네. 이게 진짜 끝이란 말이야? 배경화면은 바로 나와 은호 소연이가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혜진이는 흐느끼며 빈 통장과 가방에 있는 영수증을 잔뜩 보여주며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요. 이거 보세요.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고 저는 이제 빈털털이에요. 그래도 제가 소연이 엄만데 은호 씨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네. 그래도 어머니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제가 잘할게요. 네. 혜진아, 이제 은호는 끝난 것 같구나. 나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나도 그동안 많이 참았었고 네가 은호 없이 혼자 소연이 키우는 게 안쓰러워.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없더라. 더 이상 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이제는 여기 찾아오지 않는 게 좋겠어. 소연이가 보면 혼란스러워 할 테니 소연이 오기 전에 갔으면 좋겠구나.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며칠 뒤 딸 미영이가 카페에서 혜진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요. 오빠, 나 진짜 이제 갈 데도 없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못 만나? 나 이제 곁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뭐?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진지했댔어? 너 그 집에서 쫓겨났다며?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재산도 다 놓고 나왔잖아. 뭐하러 내가 너랑 계속 얽혀? 그럼 그동안 한 말은 다 거짓이었어? 나한텐 가족도 버릴 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너만 그렇게 생각했나 보지. 나 바빠. 그리고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오빠, 그럼 그때 빌려간 3천만 원.
언제 돌려줄 거야? 지금 진짜 한 푼도 없단 말이야. 빌려? 그게 빌린 거였어. 난 너랑 함께 쓸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 돈이 남아있을 리 없잖아. 그런 돈 따지고 싶으면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제발 보지 말자. 이게 뭐야? 내가 바보였어. 진짜 바보였어. 그 일이 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하고 소연이를 제가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면서요. 그런데 내 걱정과는 달리 우리 손녀 소연이는 밝게 아주 잘 커졌답니다. 나는 정원을 손질하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허허, 참 좋은 날이네. 나이 들수록 이런 하늘이 더 소중해지누만. 그때 대문이 열리고 소연이와 새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며느리는 소연이가 다니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고 은호와는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새로운 인연이 맺어져 아들 은호는 얼마 전에 재혼을 하였고 고맙게도 새 며느리 영주는 소연이를 친딸처럼 대하고 소연이 역시 영주를 엄마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소연이는 워낙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터라 자기에게 잘해주는 영주에게 마음을 열고 나서부터는 엄마라고 하며 정말 누가 봐도 친모녀와 다를 바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영주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소연이 또 키가 컸네. 어머님, 마트 들렀다 왔어요. 냉장고에 필요한 거 좀 채워놓고요.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허, 괜찮다니까. 너도 바쁠 텐데. 말이라도 고맙다, 정말. 할머니, 저기 튤립 피었어요. 봄이 온 거 맞죠? 그렇지. 이제 우리 집에도 진짜 봄이 온 거지. 나는 소연이 새 며느리 영주와 정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요즘 제가 너무 의지하고 있어요. 소연이도 그렇고 이렇게 잘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할머니가 저 돌봐주셔서 저는 언제나 든든해요.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에구, 우리 소연이는 말도 참 곱게 해요. 너희 둘이 내게 큰 복이구나. 저도 사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마음을 안 열어주시면 어쩌나 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사람이 말이야. 마음만 따뜻하면 되는 거요. 잘 살자꾸나. 우리 옛 일은 다 흘러갔고 지금부터가 진짜지. 그럼 우리 매년 같이 제주도 가요. 여름방학 때 가면 안 돼요? 소연아, 그거 정말 너무 좋은 생각이다. 어머님, 올해는 좀 더 여유롭게 계획 세워봐요. 제가 전부 챙길게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따뜻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딸 미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엄마, 이번에 말씀드린 그 부동산 계약 마무리됐어요. 수익 배당도 잘 들어왔고요. 엄마 앞으로도 조금 더 돌려드릴게요. 딸 미영이는 투자나 부동산 쪽으로 빠삭한 아이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투자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는데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해서 망설였지만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이건 꼭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투자금 절반은 제가 보태고 나머지는 엄마 돈으로 안전하게 굴려드릴게요. 나는 그런 거 몰라서 괜히 너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제가 더 든든해요. 저 믿어주세요. 그때 했던 투자가 아무래도 잘 된 모양이에요. 엄마, 덕분에 이번에 엄마 명의 통장으로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왔어요. 조금씩 나눠서 생활비 걱정 안 하셔도 되게 준비할게요.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딸이 굴려준 돈으로 우리 새 며느리 영주와 소연이에게 뭐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녁에 아들 은호가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마당에서 다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들 은호가 이러더군요. 엄마, 이제야 마음 놓고 웃으시겠죠? 나도 이제는 더 잘할게요. 소연이가 해맑게 뛰놀고 영주는 나에게 고기를 담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더 익힌 거예요. 드셔보세요. 아이고, 이건 정말 최고다. 원래도 네 손맛이 좋았지만 점점 더 좋아지는구나. 할머니 집에서 먹는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에 가면 엄마랑 할머니랑 우리 셋이 자전거도 꼭 타요. 그래, 그래. 우리 셋이 바람도 맞고 예쁜 꽃도 보고 그러자꾸나. 사람 인연이라는 건 때로는 아프게 헤어지고 또 때로는 뜻밖의 만남으로 다시 피어나기도 하지요. 때론 억울한 일도 외로운 순간도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닿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모여 만들어지는 게 진짜 가족이지요. 중요한 건 마음. 그 마음만 곧으면 언젠가 다시 봄은 오게 마련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을 걷다였습니다. 만들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